네, 안녕하십니까. 한자 알로 보기 기초 한자 제1강이죠. 1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강의에서 10자를 모두 해야 될 텐데 시간상 한일 하나밖에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있는 글자 9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일에 관해서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음 글자부터는 좀 진도가 좀 빠르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도 한 1시간 정도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9개를 할 테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한일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일은 기본적으로 숫자 1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을 상징하고 우주를 상징하고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명 현상의 과정과 결과 순환까지 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개념화한 것이 한이라고 그랬죠. 자, 하늘이고 우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생명의 씨앗, 하늘이 준 생명의 씨앗인 별똥별, 불똥이 내려옵니다. 별똥별, 불똥, 그다음에 점, 주인주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주란 겁니다. 불똥주, 별똥주, 점주, 주인주.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똥, 하늘의 유성호이기 때문에 불똥이 떨어진다. 그 다음, 요 불똥주 다음에 이제 비친 별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생명의 씨앗인 요 불똥주가 불똥주가 인간이 사는 땅에 내려왔을 때는 이 다양한 생명의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맨 먼저 내려올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 내려올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생명의 빛이고 씨앗이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빛, 색깔을 가진, 그 색을 가진 빛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이야기할 테지만 이제 오행사상을 기반으로 한 5가지의 이 색상과 이 오행의 개념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이나 온도의 세기를 색깔로 구분하자면 아예 빛깔이나 색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를 흑색이라고 표현을 하죠. 검을 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명의 불꽃이 타오른 가장 처음에 미약한 상태를 붉을적이라고 합니다. 붉을적이라고 하는데 붉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붉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실제 이제 가장 미약한 온도나 열의 상태, 빛의 상태에서 일이 생기고 발단을 한다는 붉어지다의 의미에서 온 겁니다. 물론 영어로 레드 그러면 빨간색이지만은 붉다는 붉을적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노란색, 황이죠. 누를 황자. 그 다음에 온도가 더 올라가면 청색, 녹색이나 청색 같은 색상 개념이죠. 청색이고 가장 강한 온도일 때는 이제 흰색을 나타냅니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스 있죠, 가스레인지. 가스의 불꽃 색깔을 볼 것 같으면 가스색이 약할 때는 맨 먼저 붉은 불꽃이 피우고요. 가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황색, 청색, 백색의 상태로 온도 변화가 있고요. 지금도 숯 있잖아요. 우리 숯. 나무를 구워 만든 생활 속에 이제 불인 숯도 가장 고온을 낼 수 있는 숯의 색깔이 백탄이라고 그럽니다. 백탄. 역시 여기서 흑, 적, 황, 청, 백의 순서로 온도의 높이 상태, 온도나 색깔들, 빛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색깔들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상의 변화가 실제 우리 지구 땅 아니면 우주에서 구성하고 있는 만물 구성체의 하나하나 물질적 구성 요소들로 구분할 때는 이 수화, 토, 금, 목, 금과 함께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오행사상에 볼 것 같으면 수는 물은 이제 흑색으로 배당하고, 화는 붉은색으로 배당하고, 토는 황색, 그 다음에 목은 청색, 녹색, 그 다음에 금은 백색으로 색깔을 배당을 해서 개념화 시킵니다. 이러한 자연계의 빛이나 온도의 변화 흐름을 역시 오행의 변화를 시키거든요. 일단 불똥주라는 개념 자체는 가장 이제 처음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약한 상태입니다.
미약한 상태지만은 이 불똥이 우리 클트에서 봤죠? 불똥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점점 커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색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불똥주를 이해하기 전에 나중에 다른 한 편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청간지지라 청간지지 뭐 음양오행 그리고 숫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부수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과 이 오행의 개념이 다 부수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 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색상은 어떤 것들을 개념화한 것인가라는 글자의 개념을 봐야 됩니다. 아까 붉은색, 적색, 황색, 청색, 백색의 순서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물감이나 아니면 뭐 그래파스와 같은 색깔만 보는 게 아니고 색의 개념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때 각골물 볼 것 같으면 자, 맨 먼저 흑색을 보세요. 흑색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죠. 사람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큰 대자에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데 머리 부분에 보니까 둥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반쪽으로 나누어 있죠. 근데 근문으로 와서 보니까 눈을 하얀 것이 눈 부분이거든. 자, 근데 보니까 요즘도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칸 흑인들 완전히 이제 흑색을 갖고 있는 아프리칸 흑인들 볼 것 같으면 딱 하얀 부분은 신체 외부의 하얀 부분은 눈 주위하고 그죠? 눈자위하고 그다음 치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눈을 형성한 겁니다. 눈을 형성했으니까 신체가 지금 전체가 시커멓죠, 그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그 흑인들처럼 요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검을 흑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진화해 볼 것 같으면 결국은 근문에서 보니까 요 눈이 4개죠. 4개니까 칼이 4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눈목 할 때 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실제 이제 눈은 옆으로 누우면 이런 형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는 수직으로 있든 수평으로 있든 대부분 수직으로 있는 거는 과거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대나무를 잘라 이어 만든 그竹간보는 전부 다 세워서 그렸었거든요. 세워 쓴 영향인 거죠. 실제 이제 눈은 이렇게 그려야죠. 각골문은 이제 눈은 이 모양을 하고 있는데 세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누워 있기 때문에 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목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하여튼 우리가 쓰고 있는 해설체에 보면 실제 입구 형태를 했다가 이렇게 점을 2개 찍고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 위에 있는 요 모양은 눈이란 거죠. 눈인데 검은 눈, 자위만 눈자위 중에 눈자위만 희고 나머지는 피부색이 시커먼 흑인의 눈을 썼고 그 다음 남아있는 요 흑토와 불화는 큰 대자의 변형이다.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요 흑토가 어떻게 사람이냐라는 거는 또 나중에 부수 공부를 할 때 우리 달릴주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달릴주에 보면 밑에 부분은 이제 발이고 위에 부분은 사람이 달려가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면 손짓과 머리 부분을 형상화한 게 흑토가 나옵니다. 흑토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밑에 있는 불화는 보통 이제 손발이나 다리를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금을 흑하면 불의 특징은 뭔가 태우면 색상이 나중에 남는 게 시커멓게 남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 자체가 요 점 4개 찍어 놓은 자체가 불화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화의 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검을 흑 기억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인 피부가 검은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검을 흑이라는 겁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길게 흑토하고 점 4개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와 이제 비슷한 글자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다를 이자가 있죠. 다르다 할 때 다를리 그러는데 여기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이 글자는 위에 밭전자에 보면 우리 함께 공할 때 다 함께 할 때 그지? 공할 때 공이 와 있는 건데 이 원래 글자를 보니까 사람이죠. 사람인데 손이 유난히 크고 이 대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얼굴 형태도 유난히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를리는 다른 게 아니고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란 겁니다.
손이 크고 얼굴 모양도 생김새가 다른 사람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 해서책을 쓰고 있는 밭전자는 농사를 짓는 밭이 아니고 생김새가 다른 얼굴 나타냈고요. 여기 특징이 보세요. 손이죠. 각골문의 손. 손이 두 개 특징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밭전 밑에 있는 풀초죠. 풀초. 원래 풀초는 초두로 해가고 위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손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일 밑에 8팔이 있죠. 이것도 손을 나타낸 겁니다. 나중에 붓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한일을 긋고 이렇게 건 것을 두손 밭들공이라고 합니다. 두손 밭들공.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글자를 이제 20을 나타내는 20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양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양손. 그래서 우리 함께 공을 할 때 이렇게 쓰죠. 보면 함께라는 의미는 두 사람이 맞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타나 있는 풀초도 손이고 밑에 있는 것도 손이라는 거죠. 비슷한 글자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일어나다 할 때 일흥, 흥국생명이나 일어나다 할 때 흥. 여기 보면 절구구에서 나타나는 요 나뉘어진 요것도 손이고 요것도 똑같죠. 양손을 나타냅니다. 그 두 사람이서 뭔가 가마 형태의 모양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마여라는 글자를 보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를 리자는 생김새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금을 흑자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죠. 자, 그 다음 불글적자죠. 불글적자. 네, 이 불글적자도 볼 것 같으면 위에 흑토가 있는데 밑에 각골문 그림을 보니까 또 역시 대인, 사람이죠. 대인, 사람이고 밑에 부분에 그 제사 지낼 때 달걀을 반쪽을 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 하고 있는데 여기 불화의 각골문입니다. 불화의 각골문인데 그러니까 사람인데 뭡니까? 불사람이네요. 불사람. 그래서 붉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글적. 외우실 때는 적색할 때 불글적 외우면 되는데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불화의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불화입니다. 불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붉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붉은 사람. 그래서 불글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불화는 붓으로 쓸 때는 이 형태의 불화가 있고요. 그죠? 점을 4개 찍는 불화가 있죠. 점을 4개 찍는 불화. 점을 4개 찍는 불화가 있는데 이 불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보니까 또 형태가 이거는 나중에 글자 우리 또역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또역. 똑같이 나타나는데 또역 때는 여기 뭐냐? 지금처럼 이제 불화라 단정 지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점을 4개 찍는 거는 불화인데 이제 우리말로 불어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어가 불 말고 원래 있는 몸통에서 외로 불어난 것. 그래서 불화는 불어난 것이다. 자, 그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외우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촛불을 그러는데 촛불은 초가 있죠. 초가 있으면 초에 심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입니다. 초. 그리고 원래 초인데 초에서 불 붙이니까 불의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불어난 거죠.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불화가 하는데 화는 대부분 불어난 겁니다. 덧보태졌다는 거죠. 자, 나뭇가지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원래 나무고 가지인데 꽃은 없었잖아요. 그 어느 순간 되니까 불어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꽃화를 쓸 때도 꽃화 쓰는데 꽃대 화자가 소리가 화는 다 불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될 화자도 마찬가지고 무에서 유로 창조된 얘기 하고. 자, 아무튼 이렇게 4개가 있는 거는 자 고기 열어봅시다. 고기요. 여기까지는 고기 머리와 몸통이 알겠죠. 그런데 이 점이 4개 있는 거거든요. 자, 몸통에서 불어나 있는 것 지느러미죠. 등, 배,
그리고 목 부분의 양쪽, 그다음 그 발 부분에 지느러미 불어나 있죠, 몸통에서. 자, 말맞자를 봅시다. 말은 이 부분은 말의 특징이 말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보세요. 4개가 찍혀 있죠. 자, 말의 몸통에서 불어나 있는 것, 다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을 붙이는 파이어에 불을 붙이는 그 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어나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 다음 세조자도 보세요. 역시 세조도 있죠. 새 날개와 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불을 붙이는 불도 됐지만은 그 소리의 불어난 것.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붉을적도 원래 사람 위에 흑토는, 여기 위에 흑토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사람, 대인. 자, 이상하게 우리 또 사람을 그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흙과 사람은 관계가 돼 있다. 신이 창조한 인간, 즉 대인이겠죠. 대인이고 밑에 붙어 있는 거는 불어난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음양오행이나 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역학을 할 때 보면 사주에 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 덧붙이려고 하고 일을 벌리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보다는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한 것을 찾는 그런 성정이 있거든요. 그 역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색입니다. 황색. 아, 앞에서 적색도 사람이었죠. 역시,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걸 거론 안 했네요. 역시 붉을 적자에도 사람을 이야기했죠. 왜 색깔이 아까 검을 흑도 사람이고 붉을 적도 사람이냐 하면 하늘에서 왔잖아요. 생명의 씨앗이. 그래서 색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색깔할 때 빛색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그 사람 옛날 고대 사람 중에 색족이라고 있죠. 색족. 그 색족을 석가모니 부처가 있는 그것도 색족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 그 지방이나 북방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색족에 다 이르러 봅니다. 이 색자도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람. 자, 붉을적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색깔이 붉을적에서 누를 황으로 넘어갔으니 또 역시 사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를 해봐야죠. 그런데 우리 누를 황자를 보니까 역시 사람이죠. 사람.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인의 대형상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서체, 그죠? 해서체를 보니까 사람은 직접적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억지로 보니까 위에 부분이 머리고, 그죠? 아래는 이렇게 팔자가 있는데 뭐 다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튀어나온 요 부분을 팔이라 할 것 같으면 억지로 맞출 수는 있습니다. 맞출 수는 있는데 단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노랗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노랗다 개념과 지금의 우리 색깔 노랗다 개념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우리가 노랗다, 노랄고 옐로우 황이라 안 하잖아요. 누를 황이라죠. 누라는 말입니다. 누를 황이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황이라는 요 소리는, 황이라는 요 도금은 누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 우리 보면 이제 먹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먹었다, 먹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렇다 할 때도 누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자를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쓰는 모든 누라는 소리를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렇다, 누른다, 그 다음에 누비다. 그죠? 누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다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인을 보니까 이 황자에, 누를 황자의 대인을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요 중간 부분, 배 부분이죠. 배 부분. 배 부분이 지금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가 있죠. 여기도 나리를 같이만 나리는 아닙니다. 이 각골문식의 날은 이리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 다른 문자를 보니까 이렇게 둥근 것은 아니지만은 모가지게 해가지고 뭔가 배가 배불뚝이처럼 배가 볼록되어 있는 겁니다. 배가 부르다는 건데, 자, 그럼 유추를 해봅시다. 배가 부른 거는 딱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르든지, 근데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든지. 그죠? 행복하게 먹는 게 아니고 글자에 이렇게 둥글게 썼다면 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몸신자를 해서체 몸신을 쓰면 해서체 몸신을 쓰면 이제 임신한 그 임산부를 나타내는 글자이고 일반 신체를 나타내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몸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몸궁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신체 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몸 신체 그렇게 하면 몸이라고 하면 이제 요 신자를 이제 요것만 대표적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이제 몸궁자를 같이 씁니다. 몸 같이 쓰는데 배가 불러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가 부르면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변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밖으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변을 누다라는 거예요. 변을 누다. 이 해결 문제는 배가 부르니까 변을 봐야 돼요. 지금 변 이야기 하려니까 그때 이런 변이 있나? 알고 보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노랗다 누렇다고 하는 것들을 자연 지물 중에서 가을이 돼가 잎사귀가 노랗게 물든 것 말고는 노란색을 어디서 구경합니까? 황금색, 노란색을 구경할 수 있는 거는 색깔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변을 보는 그 변에서 그죠? 똥이라 하기도 하지만 변에서만 노란색을 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단풍이 돼서 물든 것 외에 우리 자연계에서 노란색, 누런색을 어디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색깔 중에 우리가 누렇다, 노랗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자는 이 누렇다는 그죠? 색깔의 누런 수가 그 노랗고 누런 색깔을 변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각골문에 요래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오다 보니까 차츰 변하게 되는데 요 각골문에서 머리에 아무리 이상이 없는데 겉문에 와서 이제 머리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래 부위는 같은데 이렇게 머리 부위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글자의 위에 머리만 딱 자르면 앞에 있는 글자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왜 위에 이런 모양이 나타났을까?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또 너무 또 장황한데 또 실제 그거 나중에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여기 이 모양은 양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양손. 아까 풀초 이야기했잖아요. 양손과 관계되어 있고 양손을 가지고 요 모양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보면 양손을 가지고 우리 물건을 다시 두 번 재다할 때 요 재차할 때 요 재자가 있죠. 그죠? 재차할 때 재자가 있죠. 그 양손을 가지고 요 어떤 사물을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그래서 누르다의 누자예요. 원래는 누르다 이제 앞이란 게 있죠. 누를 앞자도 있지만은 그래서 가져온 게 바로 요거 아닙니까? 요거. 자, 요걸 보면 이 글자는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골문에 요거는 우리 그 천간 지지 중에 자축 인묘 할 때 인에 해당되죠. 범 호랑이 하는 인에 해당되는 인입니다. 인. 그럼 또 인 그러니까 우리 누를 인자가 있죠. 도장인. 도장도 다 눌러 찍는 거고 요것도 보면 위에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집이 눌러 앉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각골문을 보니까 사람이 눌러 앉으니까 이번에는 배가 아니고 요 배 부위라 할 수도 있지만은 요거는 다리 부위를 꼬고 있죠. 다리 부위. 그죠? 다리가 위에서 무거운 걸 들고 짐이나 임무나 어떤 그 하는 역할이 많으면 어렵고 힘들면 주저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그래서 요 누르타가 변이라 생각을 하든 무거운 짐을 갖고 누르든 그래서 소리 누자가 왔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이제 지금 해서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나중에 제자를 하면서 또 언급을 할게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우리말 속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요 각골문 시대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각골문을 만든 사람은 동이족이란 것,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동이족의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세계 역사학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각골문 시대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문자와 소리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요. 실제 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문학자들도 있죠. 그런 의문학자들한테 알아보셔도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렇다 그렇게 하면 다른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누자를 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거 관련이 있는 글자인지 아닌지 이 글자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 최종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해서체에는 그런 것을
빨리 캐치할 수는 없지만은 각골문을 통해서는 실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 글자를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앞에 흑색도 검은 사람, 적색은 붉은 사람, 황색은 누런 사람, 그죠? 다 사람과 관계되어 있죠, 그죠? 자, 색깔이 다 그렇게 변천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청색도 그러면, 그 다음 풀을 청자라고 그러죠. 풀 청색도 사람과 관계되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면 될 건 아닙니까, 그죠? 자, 누를 청자입니다. 청자인데, 지금은 이거 해서체예요, 해서체. 최후에 생기고, 한나라가 성립한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요 청의 요 밑에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청을 대부분 이런 청을 많이 보이죠. 이런 청자, 다롤자가 있는 청. 그런데 밑에 나왔던 요거는 이제 원원자입니다. 원원. 그리고 원원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N이라고 읽으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돈 단위, 그죠? 둥그렇다는 돈 단위를 N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둥글다는 뜻이에요. 둥글다는 뜻인데, 그러면 각골문 시대 딱 가보니까, 이런 모양을 하고 있네.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 하면, 여기 나와는 요 모양은, 일단은 그릇, 자리, 그릇이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쪽에 약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엄마의 아기 자리, 여성의 아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기 자리에 씨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나중에 변천해 갖고 이제 이런 모양으로 왔지만은, 그래서 사람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점점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자라면, 아기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클 때처럼 점점 커지면 아기는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 자리에서 아기 자리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놓다는 말이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여기 보면 자,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위에는 이게는 싹이에요, 싹. 그리고 요 두 개, 요 한일 두 개의 요 표시가 있죠. 조그만 요 한일 두 개 표시. 이건 두위가 아니고 오고 가고라는 것입니다. 전진이나 후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고 가다. 그저 오고 가다, 뭐 그냥 들어가다 나오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싹이 나오다는 거예요. 싹이 나오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실제 쓰면 요거를 쌍날철이라 해요. 쌍날철. 그리고 요거를 날출이라고 하는 거고, 오고 가고 요 나가는 표시예요. 나가는 표시인데, 그래서 아기 자리에서, 그죠? 아기 자리에서 지금 바깥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지? 자, 나간 상태를 딱 불러한 거냐? 자, 이거를 우리는 엄마들이 아기를 놓을 때 뭘 합니까? 우리 아기를 몸을 풀다 이야기하죠. 몸을 풀다. 몸을 풀다. 그죠? 그 풀다의 풀에서 온 소리예요, 이게. 풀에서. 그래서 풀을 청이라고 그래요. 풀을 청이라고 하는데,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자, 위에 나타나는 요 글자는 실제 우리가 주인주, 지금 우리가 주자, 주인주하고는 다른 글자입니다. 원래 이 글자는 이렇게 다리빨이 있어가지고, 여기 예쁠봉이나 봉이나 풍채풍이라고 했는데, 식물 중에 갓싹이 난 아주 어린 순을 봉이랍니다. 어린 순을 봉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원래 풍년 풍자를 요리 쓰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변해가지고 풍족하다 할 때 풍자를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 글자는 여기 재단 재상 위에다가 순, 아주 이제 갓 피어난 식물 순을 가지고 순을, 나물이 아니고 순을 가지고 다래라고 하죠. 차를 끓여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에서 나온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예도 례 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 원래 글자예요, 원래 글자. 그래서 아주 크게도 쓰고 작게도 쓰지만은 이렇게 이 글자는 풍채풍, 예쁠봉 그래가지고 우리 봉우리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봉우리 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아니면 만날 봉 하든 봉우리 할 때 이거 나타나는데, 밑에 꼬리가 없는 거예요. 자, 꼬리가 없는 순이란 겁니다. 풀이란 거죠. 순. 요 순을 풀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근데 풀인데 원래 여기 보면 원 자체가 앞에는 싹이죠, 싹. 자, 원 자체가
원래 다롤이라기보다는 엄마의 아기 자리였다. 아기 자리에서 밖에 나왔으니까 푸는 거예요. 그리고 푸는 거기 때문에 풀이죠. 싹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청 그러는 거예요. 청. 음과 소리 자체가 이제 정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 풀을 녹자인데, 요거는 청은 파란색이고, 녹색이 또 따로 있죠. 녹색이 따로 있는데, 녹색은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인데, 뒤에 난 개념이, 오행에서 이제 녹색이란 글자를 쓰진 않지만은, 원래 이 껍질 벗길, 나무의 껍질을 벗길 박자예요. 껍질을 벗길 박자인데, 지금 요건 해서체고 옛날 책들을 보면 여기 도구에 손잡이가 있는 도구입니다. 손잡이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무 표면을 그냥 깎아내는 겁니다. 껍질 벗기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니까 이렇게 점이 나와 있죠. 점이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진액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진물. 그래서 도구를 가지고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지고 나무에 구멍을 뚫듯이 껍질을 여기 껍질의 색일, 껍질 벗기다 껍질의 색일 박자거든요. 껍질을 벗기는 걸 우리 보면 박피라 그러잖아요. 껍질을 벗기는 박피, 그죠? 아니 뭐 박자도 열불 박자도 있지만 껍질 벗기는 피부를 벗긴다고 해서 박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앞에 요 실명자, 실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에다가 껍질을 벗기면 요 밑에 이제 물수라 볼 것 같으면 진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진물을 가지고 물을 들이는 거예요. 물을 들이는 거. 그래서 대부분 나무가 녹색을 푸른색을 상징하니까 나무에 나온 진액을 가지고 염료로서 색깔을 들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녹색은 나중에 앞에 요 쇠금을 쓰면 쇠에다가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록할 녹이에요. 쇠에다가, 그다음에 청동이든 쇠에다 기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녹음, 녹화할 때 보면 이제 요걸 쓰죠. 그래서 껍질 벗길 박자가 나중에 와서 이제 록이라고 읽힙니다. 자, 푸른색은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만 하도 많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흰백입니다. 흰백인데, 자, 중요한 거는, 요 흰백에 보면 밑에 이제 나릴이 있죠, 나릴. 밑에 이제 나릴은 상징적으로 각골무 시대가 나릴을 볼 것 같으면 둥글은 원에다가 점을 새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크게 보면 큰 둥글 여성의 난자를 상징을 하고 가운데 점은 정자를 상징해요.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일 해갖고 날 생명이 태어나다라고 생명이 이제 생성됐다는 의미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 나중에 와서 이제 이런 형태로 날일로 변형이 되는데. 여기 보면 밑에 있는 해서체니까 요 나릴은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생명의 씨앗이죠. 그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잉태를 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은 요 모양을 물방울 모양이라고 그래요. 물방울 모양. 간혹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명의 씨앗이 생겨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뭔가 돋아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습기가 많이 차 있는 화장실이나 공중 목욕탕을 갈 것 같으면 저 천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없었는데 그 습기들이 모이면 물방울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뭔가 희미하게 모여서, 그죠? 모여서 하나의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든 것. 자, 그 상태를 흰백, 희다라는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이 있는 거예요. 흰백.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참고로 해갖고 요 샘천자하고, 그죠? 우리 뢰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샘천에 볼 것 같으면, 처음으로 그죠? 희미하게 생기다면 처음으로, 그죠? 매치가 있는 물이고 생긴 물이란 뜻이죠. 여기 보면 이제 우레레를 쓴 이유는 우레레에 나타나는 요 모양. 여기 이제 우리, 동물들 키우는 집이거든요. 그 똑같이 나타나죠, 그죠? 동물들 태우는 집인데, 요 집이란 개념은 모인다는 겁니다. 모인다. 또 모을 집 그러잖아요. 뭐가 모이느냐 보니까 여기 물수도 아니고 물방울이 모인다는 겁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한쪽에 통로가 있으니까 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샘이란 거는 샘천자인데,
셈이란 것은 모여서 뭔가 새 나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흰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천 그렇게 하면 네 천자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요 우리 뭐지? 우리 울타리 우리 안에 이제 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소우자의 고형이기 때문에 요 설문해자에 볼 것 같으면 이 모양이죠. 요 모양. 우리 모양인데 여기는 쌀포자의 형태입니다. 쌀포자의 형태인데 안에 소를 넣어놓고 못 나가게 막아놨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안 막아놨는데 자 아무튼 흰백은 희미하게 처음으로 생겨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이트라고 해서 하얗다는 그런 개념은 뭐 서양의 이미지도 있지만은 우리도 색상이 있죠. 우리도 백이 민족 그랬잖아요. 하얀 옷을 즐겨 입는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 음양 오행의 물 숫자죠. 이거 막 쉬운 글자니 빨리 할게요. 물수는 그냥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자 여기 보면 요 세 개가 있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개미허리라고 해갖고 흐르는 물을 나타내는데 아예 뭐 나중에 네 천자도 요런 형태로 나타내지만은 요거는 하늘에서나 위에서 높은 곳에서 흐르는 물을 나타날 때는 갖고 보면 세 개를 해놨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물은 중심은 세 차고 그 양 옆 사이드 쪽에는 그죠 작은 물결의 흐름이 작은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모양 자체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가운데 갈고리 고리고 요 기역자는 저 앞쪽에 맨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죠? 열일 개자고 요거는 비침이고 파임이고 물 숫자는 너무 잘 알죠? 자, 그다음 자, 불화. 아까 불하면 언급했죠, 그죠? 실질적으로 사람인에다가 양쪽에 이제 점주가 있는 거지만은 좀 이제 불화지만 불화의 불은 뭐예요? 불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없다가 불어나는 것.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불어나고 없다가 생겨나는 건 다 불어나는 건데, 근데 이 불화를 하면 화라는 것들도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몇 개를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없다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고. 붓으로 볼 것 같으면 점 4개를 찍은 거, 이것도 불어난 거라 그랬죠. 불은 불어난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불이 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문자에 요 점 4개를 찍어 놔면 다 불어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흑토. 흑토죠. 흑토인데, 자, 요거 각골문 시대 볼 것 같으면 요 땅입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땅이라고 그랬죠. 땅에 그냥 땅이 토해낸 겁니다. 땅이 토해낸 것. 그렇게 실제 우리는 땅에 생명의 씨앗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무엇이든 생명을 가진 것이 흙 속에 들어가면 딱 이 흙이 토해내는 겁니다. 흙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죠? 그 실제 입구자에다가 흑토를 쓰면 입으로 토하다 토할 토자입니다. 토할 토자고. 입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는 큰 열십이 아니고 작은 열십이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거는 흙이 처음으로 토해낸 거는 순을 토해내죠. 순. 자, 각골문 시대 때 숫자를 볼 것 같으면 맨 먼저 자, 1, 2, 3, 4. 1은 1이었고 2는 길이가 똑같아요. 5까지. 1이 3. 4 길이가 다 똑같은 걸 썼습니다. 나중에 5는 이렇게 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7은 이렇게 썼습니다. 7. 지금은 10이죠. 그리고 10은 한일 가지에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점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그냥 나뭇가지에 순이 맺힌 거예요. 순이 맺혔잖아요. 순. 우리가 이거 10이라죠. 그죠? 그 나뭇가지의 순은 뭐냐면 순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을 우리 열흘순 그러죠. 열흘순. 일반적으로 열흘순 할 때 요리 쓰는 거거든요. 열흘순이라고 쓰는데 초순, 중순, 상순 할 때 그래서 순이 열리다의 의미로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순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토해낸 게 뭘 토해내서 순을 토해내겠죠. 밑에 씨는 안에 뿌리하고 군 있겠죠. 순을 토해낸 겁니다. 순을.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담아가지고 순이 나왔으니까 순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섰다가 시간이 가니까 이게 이제 열심 모양으로 가니까 그 원래 7이었던 열심이 안 되니까 뭐예요?
요 7이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7, 7을 여기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7에 소위 이제 자, 받침 발음 빼고, 요걸 이제 깎골문 시대 때는 받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처럼 받침을 발음을 안 하고 연이어 쓰든지 아직 탈락시켜서 발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치만 남는 겁니다. 치. 그러다 보니까 글자 속에 열십을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치라는 음가. 자, 보세요. 치닫다, 치솟다. 아니면 텐트를 치다 할 때 치 있죠. 치에, 자, 여기 아침 조자죠. 아침은 뭡니까? 해가 치솟은 겁니다. 해가 치솟은 거예요. 그죠? 해가 치솟은. 그러면 이렇게 쓰면 해가 떠올라 있으니까, 해가 달려 있으니까 이 아침 단자고, 요거는 아침 조자죠. 일찍 조자죠. 일찍 조. 치솟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과거에 옛날에 그 치의 음가가 글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예를 들어 적은 거고, 나중에 글자를 보면 엄청나게보다 이제 많은 글자들이 이 같은 원리로 글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토는 토해내는 거다. 쉽죠? 목은 뭐 나무라고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냥 나무인데, 그냥 그렇게 알면 참 편할 텐데요. 우리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무라 생각하면 될 텐데, 항상 이야기했죠. 나무, 목, 그러면 나무, 목, 이런 것들, 우리말 속에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목은 실제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를 가지고 모르겠지만은, 자, 나무를 보세요. 그 나무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으면 뭐 씨가 들어가고 나중에 줄기가 자라고 뿌리가 나타났잖아요. 뿌리가, 그죠? 그래서 여기 나무에 땅을 빼고 난 형태인데, 중요한 건 여기 뿌리예요. 뿌리고 여기 지금 땅이란 거예요. 땅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이 글자들을 구성을 해보면 요 설문해가 시대 때 나온 6채를 볼 것 같으면, 목은 다른 게 아니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연결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자, 연결 부위단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나무 자체가 특징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우리 인체에는 목이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손목, 팔목, 발목. 자, 관절이 전부 다 이어져 있죠. 연결돼 있죠. 그럼 두 관절, 두 기관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게 목이에요. 이어진 것. 자, 그리고 나무도 보세요. 땅 밑 세계와 땅 위 세계가 이어져 있죠. 저 무당들이 그 대나무를 잡고 뭐 점을 치든지 구슬을 하면서 나무를 막 흔들죠. 그거는 무당이 갖고 있는 이 땅의 세계와 저 하늘에 있는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안테나와 같은 두 세계 연결하기 때문에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 실제 옛날 전통에 보면 저기 어디냐, 집안이죠. 집안 쪽에, 중국 집안 쪽에 있던 그 과거의 그 고구려 시대 이전에 그 옛 무덤들을 볼 것 같으면 장군총처럼 삼층으로 된 피라미드 형태의 요 무덤에, 돌무덤에 보면 저 윗부분에 원래 흙이고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나무가. 이런 형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어서도 하늘과 연결하고자 하는 그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나무를 심고요. 우리가 생명수라는 그 종교에서의 나무도 똑같은 의미고, 실제 우리가 눈도 우리 눈목을 하잖아요. 눈목. 눈목이라는 눈도 뭐예요? 눈의 바깥 세계와 인체 안의 세계를 연결해 준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다 그래 나온 겁니다. 창문이잖아요. 두 세계를 이어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나무는 두 세계를 이어줍니다. 그런데 특징이 왜 나무냐? 나무는 남아있는 것을 어디 가지 못해요.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남계, 남구 막 그런 말도 쓰지만은 이리 남께서. 그리고 불교에서 뭐 나무 아미타불을 이야기하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 그게 원래 산스크리트에 나마스란 말을 써오는데 그 똑같은 말이 우리말하고 어원이 비슷해요. 그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아미타불 부처, 그 아미타 부처, 서방정태의 아미타 부처님 곁에 남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가지고, 그죠? 가차를 해갖고 남무 그러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남쪽하고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무란 뜻, 나무. 즉, 아미타 부처께 남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관세음보살님께 남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고상하게 한다면서 귀하겠습니다. 그러죠. 귀.
돌아갈 귀자 해가지고 귀 의자도 귀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더 쉬운 말이 있는데. 자, 어쨌든 여러 말 중에 이제 목은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자, 목은 두세 개를 연결해 주는 것을 목이라 한다. 나무란 말은 남아있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에서 또 사주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에서 사주에 목이 많으면 이제 뭐랄까 뭐 특징이 있어요. 목에도 을목 양목 특징이 있지만은 목이 많으면 자기 혼자의 힘이 아니고 강한 다른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강력한 힘이라든지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목이 많으면. 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금, 요거는 쇠금이죠. 쇠금인데 그냥 이거 잘 알죠. 쇠금 그럽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렇지만 사람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갑골문 시대 보면 밑에 위에 이런 형태가 있고, 뭐죠? 이런 형태. 그냥 요거는 삼합집의 의미라든지 집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요 높을 고에 나타나는 이거와 같은 뭐 높은 집에 있던 높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밑쪽에 나타나는 요 부위 보세요. 요 부위는 임금왕이기도 하지만 임금왕의 상징은 바로 토끼입니다. 토끼. 무기란 거죠. 무기. 자, 그러니까 뭐면 높은 곳에 그 왕의 명령으로만 요 점점 두 개는 땅을 파는 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만 파여진 것.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갑골문에 오다 보면 똑같아요. 명령에 의해서, 신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금자 보세요. 금자. 요 삼합집의 의미고, 우리 명령하다 할 때 금자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도 보면 여기 땅이 땅. 그리고 여기 나왔던 요 간. 요 간자는 무기를 나타냅니다. 무기. 방어도 나타내고, 무기도 나타내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나타내는 거죠. 도구를 가지고 땅을 파니까 여기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쇠금을 보면, 지금은 쇠금 그러지만 옛날 보면 뭐야? 힘이 세. 제일 힘센 사람에 의해서 나와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금의 상징은 우리가 골들에서 놀한다는 게 아니고 땅 속에 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다. 아주 힘을 가진 강력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쇠금, 우리 쇠라 그러지 쇠금이 안 하고 이제 뭐 이중 뭐 우리 실제 뭐 경상도 사람들은 잘 발음 못 합니다. 그냥 쇠라고 하지 쇠 안 그러거든요. 그 쇠금이라고 그래요. 쇠금. 자, 그런 의미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금은 강력하고 단단하고 굳고 그 높은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 세계의 물질 그런 것을 파낼 수 있는 권력자들만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묻혀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금입니다. 일사천리로 나가야 되는데 한 편 더 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자 들어가 볼까요? 이제 색깔하고 음양오행 했죠. 음양오행 오행에 목화토금수 5개 했으니까 10글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동주를 보면 글자 속에 주인주의 그 불동이 있죠. 요건 심지주 등잔주고, 요거는 이제 붉을 주자입니다. 색깔이 붉을 달 때, 우리 주황색, 주홍색 할 때 주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배주자예요. 배주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고을주입니다. 고을주. 주인주는 보면 요 그냥 어찌 보면 요 왕자죠. 임금왕 위에 점이 있는 건데, 그 과거에는 요 글자를 보고 앞 글자에서는 여기 또 등잔 모양 같다.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 같다. 그래서 등잔주 그랬고 심지주 그랬어요. 그 주인주인데 아주 강력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주인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등잔이나 심지하고 헷갈리니까 앞에 불화를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불화를 붙이면 등잔주, 심지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 붉을주라고 그랬죠. 우리 붉을적에도 붉을적, 아까 붉을적 하죠. 뭐 어떤 요 불이 그냥 불이 있었고 위에 이제 대인이었었죠, 그죠? 붉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요건 이 자체가 붉을주자예요. 그런데 안일미자거든요. 요 밑에 안일미는 그 큰 나무 가지에서 아직 덜 자란 잔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독립하지 못한. 그래서 보면 큰 나뭇가지에 다른 자그마한 가지가 순이나 가지가 태어나다. 그래서 이것도 붉어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명 씨앗이 붉어지다. 의미에서 붉을주 그래 붉을주. 그 다음에 이거는 배주죠. 배주. 원래 갖고 오시는 배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배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보면 점 두 개를 빼면 그죠?
점 두 개를 빼면 이 모양만 같더라도 요거 이제 붉을 또 단이거든요. 붉을 단인데 배주는 아주 계속 나중에 볼 거니까. 왜냐하면 이제 배와 관계된 해서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요 범선할 때 이 범자 또 범자도 배와 관계돼 있고 요 보면 도 범자인데 하여튼 배주자입니다. 여기 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고을 주자인데 여기 내천자죠. 내천. 요 내천은 하늘에서 내리는 큰 물이라든지 땅에서도 아주 세차게 흐르는 물을 이제 내천이라고 하는데 강하고는 뭐 다른 개념이죠. 보통 우리가 큰 강에 저 하구원이죠. 바다와 맞대 있는 곳에 갈 것 같으면 삼각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물길이 세 개로 갈려지고 삼각주고 하구원 쪽이니까 바다 쪽이나 강 쪽에서는 많은 그 물고기라든지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이잖아요. 먹을 것을 얻고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다. 생명들이 살았다. 그래서 삼각주 하구원 사이에 새로운 생명들이 많이 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고을주, 마을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전부 다 주자고 아까 주인주, 심지, 성장주, 불굴주, 배주, 고을주 했죠. 요거는 약간 불화 이야기했죠. 불화했고 요거는 이제 흰백이고 요거는 아홉구입니다. 아홉구란다. 그거 알환이거든. 색깔 있습니다. 알환인데 알이란 거는 우리 보면 우리 뭐 환이죠. 환. 우리 먹는 약, 뭐 치똥 같이 염소똥이나 치똥 같은 둥그런 환. 그다음에 새알처럼 구슬이나 새알처럼 우리 동짓날 죽에 들어가는 그 모양 자체 둥근 구 형태의 작은 것들 이제 환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여기 둥근 형태의 환입니다. 알환인데 알환이 9구는 알환을 빚는 모양입니다. 빚는 양손을 가지고 빚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삐칠별 요하면 나가는 모양이고 요 보면 새을의 변형이죠. 새을의 변형. 요 새을의 변형은 그거 둥글게 돌리는 모양입니다. 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양손을 가지고 새알 만들 때 비빈다고 그러죠. 둥글 형태로. 그 모양을 요 구자를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표현해 놓은 거고 나중에 읽을 때 또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알환, 그죠? 요 환자는 또 우리 총에 보면 단환 있죠. 단환할 때도 이 환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붉을단이라고 하죠. 붉을단. 왜 단이라고 일렉하면 지금 보통 보면 요거는 감이죠. 감. 그죠? 달감, 그죠? 달감. 달다라는 의미입니다. 달다. 아까 이런 이야기 했죠. 누를 황자에 이렇게 쓰든지 양손을 갖고 아래로 누르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무겁게. 자, 그러니까 양손을 가지고 안에 그릇 형태로 들고 있으니까 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이게 무게를 재다 할 때 달다 그러죠. 다루다, 달다. 물건을 달아봐라 그러죠. 그럴 때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달았어. 그러니까 다루었어. 그 저울이 아니고 양손으로 재어봐서 달아가지고 그 어떤 그 상태를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나중에 와가지고 사람의 입이다 그래갖고 여기 달다라는 의미로 소리가 같으니까 같이 쓴 거예요. 같이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달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그 무게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두 번 또 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위에서 양손을 갖고 쟀는데 안 되니까 요거 물건을 뒤집은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요 모양이.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 모양이 되겠죠. 요 모양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묶어가지고 큰 장대에서 두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재는 거고 달다 그러죠. 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짱대나 아니면 요 실 하나를 갖고 그래서 실제 나무 이 없는 거나 이거나 전부 다 두 제자라고 그러죠. 두 제자. 두 번 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차할 때 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다 소리가 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손까지 올리면 저울칭이잖아요. 저울칭. 저울 되는 거. 달다는 의미. 그래서 요 단자도 달이 오는 것도 진짜 뒤집어 놨죠. 그죠? 그래서 소리가 단이라고 하는 거. 뒤집으면 훈이 의미가 뜻이 되는 거고 의미가 그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하고 우리 보면 훈하고 그다음에 훈음 도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도 간다. 훈이 있으면
훈 뜻이 나중에 같은 소리가 되고 어때 소리가 되고 소리가 나중에 뜻 훈이 되고 서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감춰져서 불이 생명의 씨앗이 있으니까 또 생명의 씨 있는 거 다 붉어지는 거죠, 그죠? 생명의 씨앗이 점점 커지니까 발달이 시작되니까 붉어지대. 그리고 여기도 붉어지다에서 온 뭐 소리고, 그 다음에 뭐 달다의 의미를 갖고 가기 때문에 붉을단 그러는 거예요. 붉을단. 태자는 했고요. 요 개견자는 잘 아시죠, 그죠? 개견자는 이거 보면 큰 데인데 그냥 사람이 목에다가 줄을 묶어놨다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인간들과 함께한 가축 중에 가장 먼저 목에 줄을 매서 함께 키운 동물이 개거든요. 그래서 견 그렇게 하면 개견 그러는데 쓸 때 우리 견인 할 때도 견을 쓰잖아요. 끌견자 쓰잖아요. 그 줄을 사람이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이든 목에 줄을 매 갖고 묶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목 부위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붉을 주 아닙니까? 그 붉을 주가 줄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붉을 주가 있고 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범자가 이제 원래 이거 무릇범인데, 무릇은 꽃무릇 알죠? 꽃무릇. 저기 보면 상사초 상사화 해갖고 꽃이 나오는 꽃대와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식물을 우리 이제 무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무릇 뭐뭐 한다, 모름지기 뭐뭐 한다 해서 문장에 맨 먼저 이야기하면 그것을 발어사라고 하는데, 그 발어사와 같은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평지에 땅에 싹이,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생명 씨앗에 대해서 이제 뭔가 위로 올라오죠. 쑥 올라오죠. 쑥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해요? 쑥 올라오는데 요 밑에 있던 이 생명의 기운이 위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위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도다나다 그래야 돼요. 도다나다. 그 도다나다에서 요 돛이 나중에 이 돛을 쓰면 배에 돛담배 돛담배의 돛. 그래서 요 자체가 원래 돛범자예요. 돛범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릇범하고 같이 못 쓰니까 시간을 좀 헷갈려 하니까 새롭게 만든 게 앞에다 수건건을 붙여가지고 수건건을 붙이고 요 무릇범을 쓰면 여기 우리 범선할 때 그죠? 범선할 때 쓰는 그 돛담배 범자입니다. 자 이렇게 각자 이 불동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또 불동주 하나 하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죠? 주인주, 심지주, 등잔주, 불굴주, 배주, 고울주, 불화, 흰백, 알환, 불글단, 클, 태, 개, 견, 무릎범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하더라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앞쪽에서 너무 그죠? 각설이 길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삐침별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 삐침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그 생명 씨앗이 내려오는 그런 루트라고 그랬죠. 크게 세 개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있으면 땅에 사선으로 온 거, 요 삐진다. 사선으로 오는 것은 삐침별이고, 직선으로 오는 거는 뚜를곤이고, 살짝 몰래 오는 거는 수물은이라고 했죠. 수물은이라고 그랬죠. 자, 사선으로 오는 건 삐친다. 삐침별입니다. 별. 자, 삐침별은 자 여기서 땅에서 그죠? 땅 생명의 씨앗이 유성이 딱 도착을 하고 요 자리에 있는 흙이 파이면서 나가죠, 그죠? 그래서 파인 불 그럽니다. 그래서 나가는 요 흙들이나 모든 것들은 요 생명과 관계가 없으니까 요 못 쓴다 그래서 파이다 그러죠. 두 개를 함께 합니다. 이거 삐침별 튀어나온 거 파인 불. 자 여기 보면 삐침별부터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말물자인데 말물자.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지 말라의 뜻인데 여기 나타나는 여기는 쌀포라고 그러죠. 쌀포인데 요 쌀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자서는 못 쓰지만은 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이 있잖아요. 사람의 입을 정면으로 보면 자 입구라 쓰면 됩니다. 입을 볼 때 정면도예요. 정면도. 자 근데 사람의 옆에서 보면 측면도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윗 입술 아랫 입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쌀포를 딱 써놔놓고 요 모양은 옆에 측면도다.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오고 원래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형상화, 다른데 형상에서 끼워 맞추게 하는 것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입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 글귀구 그러잖아요. 글귀구 구절할 때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입이다 이 모양인데
여기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나오겠네요. 두 개가. 그죠?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요 두 개가 나온 건 요 삐친다 그러거든요. 요 삐치는 아주 강력하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정오 같이. 자,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안으로 뭔가 말도 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나오도록 입 다물어라. 그렇지. 말물이라고. 말물. 하지 말라. 문장적으로는 금지 부정사로 쓰이죠. 그죠? 하지 말라 할 때. 비례물청, 비례물시. 그래갖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묻지도 말라. 그러지? 비례물청.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그죠? 하여튼,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똑같은 의미로 보면, 여기 이제 말물인데, 여기 칼도가 있죠. 요 말을 할 때, 입에서 여기 나오는데 다른 게 아니고 칼을 가지고 목을 벤 거예요. 목을 베니까 입에서 피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목벨문이에요. 목벨문입니다. 목벨문. 유명한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친구 사이, 좋은 친구 사이를 뭐 중마고우라든지 막역지우라든지 질환지교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친구 사이 중에 이 목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이를 가지고 우리가 문경지우라고 그래요. 문경지우 할 때 요 문자가 그다음 목경자를 써가지고 문경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제 빛을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에네라고 그래요. 이에네 그러는데, 요 이는 기본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뒤에 나타나는 요 모양은 임신한 임산부, 임산부예요. 배가 찬 임산부. 자, 임산부가 쭉 내놓은 건 뭡니까? 아이겠죠. 그래서 아이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장에서는 말을 잇는 역할, 내지, 그럴 때 요 내자를 쓰는데, 아무튼 이에네, 그럽니다. 문장에서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요 사이 아들 자 딱 써놓으면 여기 아이 벨잉, 그러죠. 우리 잉태 할 때 잉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낸다. 잉 같으면, 임산부가 아이를 밖으로 낸다. 그래서 아이 벨잉 씁니다. 자, 그래서 요 비친 별은 다 요거예요. 그죠? 자, 보셨고, 그 다음 게 남아있는 게, 요 파인불은 아까 땅이 파여갖고 못 쓰는 부위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X 같은데, 여기 비칠 별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는 파인불이에요. 그래서, 나가고자 하고자 하는데 못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양은, 우리 보면 이제 그게 있죠? 칼로 배가 할 때, 벨예자인데, 그거 할 때 벨예 그러는데, 이렇게 써서 배버리다. 근데 배버리인데 그 다음 글자 보세요. 요 칼도가 있죠. 요 칼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벤다는 의미입니다. 그나 뭐 같아요. 이것도 벨예라고 그래요. 우리 명절 전 아니면 뭐 특별한 날에 조상들의 산소에 가서 풀을 베죠. 풀을 베든지, 요즘은 가로수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를 하면서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갖고 하는 그 예초기 있잖아요. 예초기 할 때 요 벨예자 요걸 쓰는 겁니다. 예초기 할 때.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것도 이렇게 딱 쓰니까 꼭 요 벨예자가 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모양은 요래도 요 X 같이 쓴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숫자 우리 5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각골무 시대는 1, 똑같은 길이의 2, 똑같은 길이의 3, 똑같은 길이의 4, 그 다음에 X 형태의, 여기 5였어요. 5, 숫자 5. 그거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글자입니다. 남아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5의 의미예요. 5의 의미는 그 음양오행에서 흑토를 숫자 5라 하고, 흑토를 중앙의 중간수라고 봅니다. 중간수. 그렇기 때문에 요 5 숫자는 숫자 5의 의미도 있지만은 음양오행의 5, 흑이 토가 하는 역할도 있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자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요 각골문 시대의 요 5의 의미는 그 다음 근문시대에 와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서체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5가 된 거예요. 5가 된 건데, 실제 근문시대의 요 모양을 볼 것 같으면 요거를 장고 모양이라고 그래요. 장고 모양. 그 장고 모양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 쇠가죽이라든지 가죽을 붙이고, 요 울림통 자체를 요거 연결해 놓잖아요. 그 연결 주위에 요거를 중간의 의미 5라고 합니다. 5. 그리고 또 낫5 할 때 5를 쓰죠. 우리 정오, 자축이면 진사 오미 할 때 말을 상징하는
그 지지 요 오자 우리 낫 중간에 정오 할 때 오 그러는데 이것도 절구공이 있죠. 절구 우리 방화할 때 쓰는 절구공이의 의미 있기 때문에 절구공이 생긴 모양이 우리 보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림을 참 못 그린다. 그러면 절구 여기 손을 잡고 그죠? 절구를 이렇게 내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절구공이 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오 자체가 이 모양의 중간에 있는 요 중간의 틀, 손잡이 그리고 여기 울림통 이게 중간의 의미, 가운데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 여기 중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토라는 의미거든요, 토. 이게 나중에 발전된 게 점을 칠 때는 여기 괴자가 되는 겁니다. 걸괴자가.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여기 그다음에 건공감리할 때. 그러면 요 세 개를 하나의 괴라고 해요. 괴. 적어도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죠, 하나. 각각이 하나. 요거를 효라고 해요. 효.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이 길게 끈 거를 양효라 하고 음양을 할 때 양효라 하고 중간에 비어 있는 거 요거 두 개를 음효라 그래요. 음효. 그래서 양효는 3이라 하고 음효는 숫자 2를 상징을 하면서 삼천양지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그건 역학의 이론이고 주역에 가서 그 보면 같으면 각각이 3의 의미하기 때문에 요 양효의 개 자체를 이제 구라고 봅니다. 구. 음효를 첫째 합해보면 여기 2라고 보니까 세 개니까 합하면 6이 보죠. 6. 그래서 주역의 이론에서도 여기 나는 음양의 이론, 효, 괴의 이론이 많이 나와 있고 효사, 괴사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점사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주역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효를 효 점괘효 그래요. 점괘효. 그래서 산까지를 가서 점을 치든지 뭐 동전으로 치든지 그거는 뭐 점친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효라고 그래요. 효. 그래서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게 곧대로 이 모양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사전에 보면 다시 한번 이래놓고 가르칠 교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여기 어쨌든 모양은 XX 두 개 아니에요. 그 나중에 흑토에다가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XX 변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르칠 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거만 하면 뭐예요? 우리 보면 자 여기 효에서 온 거예요. 효에서 그래서 아들 자니까 효도효 그러는 거예요. 효도효 소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의 영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쑥에라는 글자인데, 우리가 먹는 쑥. 전통적으로 쑥은 이제 풀이니까 위에 초두가 들어가고, 자, 요거는 아까 벨예라고 그랬잖아, 벨예. 자, 쑥은, 우리 음양을 따질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든지, 아이든 약제학에서, 전통 약제학에서 볼 때는 극음의 식물입니다. 극음의 식물이고, 하도 이제 극음의 식물이라 보니까, 먹는 약뿐만 아니고 옛날 그 무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닥거리 할 때도 쑥을 가지고 사탄이나 귀신을 쫓을 때 쑥을 불로 피워갖고 연기를 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쑥이란 말은 쑥봉 여러 쑥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보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쑥의 종류만 해도 3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더 있을 수도 있고. 쑥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문학하면 그만큼 사탄을 쫓고 잡기를 쫓기 때문에 쑥 자체가 지금은 잘 먹지만은 예전에는 그 우리 당군 신화에 나오죠. 쑥 먹고 사람이 나타나는데 원래 쑥이란 말은 모조리 없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염이 덥쑥했는데 수염을 깎아버리면 뭐예요? 어우 말쑥하네. 그죠? 머리든 수염이든 자라나는 것을 베어버리면 말쑥, 멀쑥, 깨끗. 배에서 없애는 걸 이야기해 쑥이라고 합니다. 배에서 없애는 것.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춘향가인가 쑥대머리 그러냐. 그러니까 쑥대머리는 자 보세요. 쑥대머리는 대머리 하나도 없는 대머리일까요? 아니면 자 쑥대밭 우리 쑥대밭이 됐다. 이 쑥대밭도 뭐예요? 풀들이 많이 자라나 있는데 누군가 많이 와서 뒹굴고 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쑥대밭이라고 하죠. 그 쑥대가 있는 밭일까요? 그죠? 근데 결국은 못 쓰는 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쑥대머리, 그죠? 귀신 형용 그럴 때 쑥대밭, 쑥대머리 할 때 쑥이 있는데
뭐 이런 쑥에 관한 이야기 금방 제가 이야기하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경에 보면 시경에 있는 첫 번째 관제라는 그런 시에 그걸 보면 군자허구에 관한 구절 그제 숙녀와 군자와 숙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숙녀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쑥이래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천별 파인불까지 했고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뭐 대충보다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말물 목벨문 이에네 했죠. 벨레 효 점괘효 쑥에 그러면 쑥에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뚫을 고는 고는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곤봉 쌍절곤 할 때 곤이고 그냥 장대와 같은 긴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찌르고 뚫고 하는 데 쓰죠. 그 상하를 관통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갈고리 골은 상하를 관통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고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생명이 내려올 때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생명 씨앗을 주고 수직 올라가는데 수직으로 주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돼 가지고 돌이나 다른 게 걸려 가지고 고리가 있으면 그죠? 고리가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걸리잖아요. 그래서 갈고리란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갈고리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글자들 보면 여기 반반이죠. 반반. 요 반반 치킨 할 때 반반.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중. 요것도 가운데 중도 할 이야기가 많고 다음에도 특별하게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의 술의 차 알죠? 술의 차.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게 요거는 세 가지를 읽어요. 관, 천, 곧 요 세 가지를 읽는데 대부분 이제 익힐관이라 그러죠. 익힐관. 보면 여러분 많이 보십니다. 중국에서 보면 우리 양꼬치죠. 양꼬치 가게 보면 그 한자로 써놨잖아요. 그죠? 양양자에다가 고기 육자에다가 그 다음에 요 익힐 관자를 써갖고 양로찬 그러죠. 양로찬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양고기 꼬지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곳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바다에 보면 바다에 인접한 해안의 지형신물에 이제 곳이라는 게 있죠. 장상곳 마루 할 때 장상곳 무슨 곳 할 때 그래서 곳자고요. 그래서 곳자인데 여기서 꼬지라는 말이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 익히고 구멍 내서 뚫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꼬지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개를 해놓은 것은 꼬지고요. 밑에 마음심하면 우리 근심 환자죠. 환자 할 때 쓰는. 그 다음에 갈고리골은 여기 나타나죠. 참 여기 반반 가운데 중 뭐 수레거 그 다음에 요 전부 다 여기요 익힐 관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갈고리골도 있죠. 우리 마칠려 이야기했죠. 요 일사 많이 보죠. 많이 보고 일사 할 때 보면 위에 이렇게 써놔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큰 손입니다. 여러 손, 양손, 큰 손을 의미해요. 그래서 갈고리 골이 있는데 위에 나타나는 요거는 이제 뜻지예요. 뜻지의 이형 원래 이 형태인데 뜻지란 거는 우리 핵심 요지 할 때 그지? 핵심 요지 할 때 뜻, 핵심 요지의 그 의미, 뜻을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여기 다롤이나 여기 보면 조자를 써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나타내. 고기 덩어리. 자, 고기 덩어리를 화로구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기를 구울 때 나중에 익었나 안 익었나를 작은 그 비수비자죠. 작은 칼로 가지고 겉에 한번 찢어서 뜯어 먹어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맛볼상하고도 다 관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맛보는 거. 그래서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뜻지라고 하는 거예요. 뜻지. 고기를 뜯다 해서 뜻지. 우리 보면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뜯다도 쓰겠지만 소리는 고기를 뜯다 해서 온 겁니다. 이 고기를 뜯는 건데 뭐 이걸 우리가 말하는 마음속에 그 글이나 마음이나 거기서 핵심 요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소리를 갖고 온 거예요. 소리를. 자, 그러니까 이 뜻지가 이거예요. 뜻지. 그래서 아주 두껍고 두툼한 것에서 이렇게 얇게 점에서 뜯어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것도 뜻지라고 합니다. 뜻지라고 하는데 뜻을 양손에다가 갈고리 꿰서 양손에 아니면 큰 손에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고리를 걸어가서 뜻을 세운 것을 일사라 그러는 거예요. 일사. 뜻을 세워서. 뜻을 안 세우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여 줄여예요. 나여 줄여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갈고리 골이 나타나죠. 자, 요거 나중에 보면 갈고리인데 요것도 갈고리 모양 같지만은 일단 갈고리 모양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어조사우예요. 어조사우. 어조사는 이제 문장 속에 있는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문장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나중에 문법을 할 때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반이고요. 가운데 중, 그 다음에 수레그 차차, 그 다음 익힐관, 곳곳, 뭐 꿰천자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는 마칠요, 일사, 나여, 어조사우. 일단 위에서 나타나는 요 두 모양을 글자 속에서 발견하면 되시고요. 그 나중에 제가 뭐 급히 바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래에 대한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자, 평갈고리. 평은 옆으로 누운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운 거 보자. 뭐, 이건 목숨수죠. 목숨수. 여기 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발소, 필필, 짝필. 그 다음에 여기 창모. 그죠? 창모. 그러니까 여기 나타났죠. 창모. 그 다음에 좌. 왼갈고리. 기본적인 왼갈고리죠. 자, 물수의 가운데 나타나죠. 자글소에 나타나죠. 일사에 나타나고, 어금니아에 나타나고, 요 마디촌이고요. 아들 자에 나타나고, 마칠요. 그 다음에 손수, 어조사우, 못정. 자, 나타나죠. 요걸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나타나는데, 우갈고리예요. 우글. 야, 거칠간, 그죠? 어그러질간 할 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쥐서자에 쥐서. 요렇게, 요거 다 세 개 나타나죠. 옷이에서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별진에 떼신 별진자 여기 나타나죠. 그 다음에 먹을 식자에도 요거 아까 앞에 나온 간에서 나타났듯이, 그 다음에 길장자에도 여기 나타나고요. 길장 어른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겉표죠. 겉을 나타내는 표. 그 다음에 여기는 성시자, 성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도끼부죠. 도끼월이죠. 도끼월에 나타나죠. 자, 이철은 요것도 길게 나타나가지고 갈고리 형태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글자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글들은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물론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하늘에 내려올 때 사선으로 내려오는 비침별이나 아니면 뚫을 것처럼 추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생명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어서 쑥 내려온 겁니다. 숨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주의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요렇게 요 나중에 어지로 할 때 좀 세워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새을하고 같이 공조도를 하게 돼요. 요 새을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새을의 변형. 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면 요거는 쿠셀 알 그렇게 하고, 그죠? 쿠셀 알이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기는 던질 소리고, 여기 중요한 건 여기는 수레 바퀴 삐걱거릴 안, 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다는 삐걱거릴 알이고, 제법 나옵니다. 나중에. 요것도 알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우리 편지찰. 아니면 폐찰. 편지찰, 폐찰이라고 그래요. 폐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이름표 붙이듯이 차고 다니는 거 있죠. 명찰 같이 차고 다니는 거 배를 찰자리에요. 명찰할 때 요 찰자를 씁니다. 편지찰, 서찰할 때 요 철을 쓰고요. 요거는 또 그물을 던지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던질 솔자고. 자, 그래서 자, 요걸 볼 것 같으면 빨리 넘어갑시다. 수물어는 자, 아까 구셀 알, 아유가 아니는 시커멀 알이고, 술에 삐걱거릴 알이고, 편지찰, 던질 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물론의 본자인데, 본자 숨다는 의미에서, 요 글자는, 사팔뜨기, 그래, 사팔뜨기가 뭔 줄 알죠? 초점이 안 맞는, 눈에 초점이 돌아가고 안 맞는 사람. 그래서 원래는 초점이 맞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초점이. 이 모양. 그래서 이 표시, 일반 우리도 그랬었는데, 근시, 원시에 초점이 안 맞으면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팔뜨기, 그래가지고, 따로 잘 쓰진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이게 이걸 어조사야라고 하는데, 어조사 야자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씨앗이 있는데 안에 생명의 씨앗이 밖으로 나오면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모양, 그죠?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나오는 모양도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끼야 그러는데, 이끼야. 자, 이끼는 이렇게 단단하게 묶어져 있고 껍질 하나 돼 있었는데 생명이 나오면서 껍질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진 것을, 자, 떨어지지 말라고, 요 곤이 박아가지고, 그죠?
박아가지고 붙이다. 그래서 있기야 그래요. 있기야 그러는데 요거는 어조사로서 문장에서 우리 종결사 우리말에 다 이다 할 때 다에 의미하는 종결사로서 쓰는 어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유자예요. 전유. 젖은 다른 게 아니고 아이를 먹죠. 아이를 요거는 손톱조죠. 손톱조인데 요 손톱은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형태가 위에 있다는 거. 손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손수가 있으면 위에 손톱조는 위에 손 모양이고 아래는 또우. 그 다음에 왼쪽 편에서는 자 손수 몇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 쌍날철이나 자 요렇게 좌우 할 때 나타나는 것들은 전부 다 위치 모양에 따라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은 손톱줄에도 그냥 손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를 위에 든 손, 아이를 손 위에 들고 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숨을 그냥 아까 말했던 숨을 은이라고 그랬을까? 숨을 을이기 전에 이건 이제 새을이라고 봐요. 새을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세월을 하겠지만은 뭔가 흘러내리면서 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젖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젖유 그래요. 그러니까 유 그러면 흐를 류 소리 같이 엉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어지러울 난자인데 어지럽다는 것도 뭔가 아주 뭐랄까 아주 시끄러운 상태죠. 여기 보면 글자 보면 위에 손톱조 아까 위에 손이라고 그랬죠. 아래에 또우도 손입니다. 손과 손에다가 손과 경계 지점 우리 보면 이제 물건을 주고받다 할 때 수수할 때도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경계 지점이 담이든지 뭐니 두 사람 간의 어떤 중간의 경계 지점에서 위에 손과 아래 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수 받을 수 보낼 수 줄 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손이에요. 손에서 그냥 손과 손끼리 하는 게 아니고 손에다가 뭔가 도구를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해서 이거 보면 이제 이으면 요거 아니에요. 이으면 이래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모양은 아주 귀한 물건을 나타내. 귀한 물건을 네 거다 내 거다 해서 서로 그냥 뺏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뺏는데 누가 여기서 땀을 찔찔 흘리든지 주위에서 뭔가 기운이 쎄하든지 이러한 어지러운 상태, 기운이 빠져 새 흘러 그런 의미예요. 스물은이 아니고 새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생긴 스물은자가 새을과 같은 의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자 할 때 구멍공자죠. 구멍공자입니다. 구멍이 냈다는데. 그래서 이 아들자 같은데. 자, 우리 보면 이 날카로운 작은 빗으로 구멍이 내는 형태를 또 이 아들자 형태 같이 이렇게 써요. 아니면 이제 외로울 혈리로 그걸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것도 빗을 갖고 찌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가 나든지 구멍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구멍공 그래요. 구멍공.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된다 하더라도 자, 구슬알 시커멀 알 요 아까 이야기했죠. 요 술에 삐걱거릴 알하고 편지찰자를 많이 써요. 더질 소리고 사팔뜨기며 어조사야 이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전유 어지러울 란 임진왜란 할 때 란이죠. 요 구멍공 공자할 때 공. 자, 보니까 앞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지금 23분이 지나가는데 더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양이 많네요. 아직까지도. 자, 그래서 한 편 더 제작해서 곧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방송 강의 듣다 보면 한자는 계속 나오니까요. 제가 하는 말들을 그냥 쫙 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이해할 필요가 없고 말 그대로 듣고 그대로 복사하려고 생각하실 것 같으면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은 많은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눈으로 많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만큼 이해하시는데 빠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두 번째 시간 마치고요. 나머지 1강 세 번째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을 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